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여기 이탈리아 시간 기준으로 일본과 크로아티아 그리고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오늘 다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은 이제 새벽 시간에 이루어질 텐데 제가 오늘 경기를 이제 보기에 앞서서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피파 월드컵 공식 SNS에 올라온 이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뭐 호주를 대표하는 선수, 또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유일하게 이 세 나라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피파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세 명의 선수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이 이번에 월드컵 16강에 갔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번 월드컵은 정말 평상시에는 이제 월드컵 하면 주로 남미, 유럽 이쪽에서 많이 우승도 하고 결승도 가고 뭐 8강, 16강 대부분 유럽이나 남미 국가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국가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는 지금 좀 유치한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반응을 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제 옆에 좌우로 호주와 일본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면 와 그래도 아시아 축구 위상이 많이 올라갔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보기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 왜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센터에 있냐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대충 반응들을 보면은 뭐 이제 뭐 조별리그 1위로 돌파한 거는 일본인데 왜 일본인이 센터에 없는 거냐, 또 월드컵만 보는 사람은 프리미엄 리그의 득점 왕인지도 모를 텐데 피파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라고 생각하는 건가? 피파 랭킹은 우리가 더 높은데 한국에서 스폰서 기업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을 보이며 좀 유치하죠. 왜 손흥민 선수가 센터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파에서 16강 축하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일본 이제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해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비해서 다른 네티즌들은 어떤 부분을 비교해도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는 게 맞다. 또 세계적인 명성으로 따져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는 게 타당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스타다. 또 아시아의 약진을 홍보하고 싶었다면 각 나라의 세계 랭킹은 상관없다라는 이제 좀 일본 사람들을 반박하는 그런 네티즌들, 이게 워낙 월드컵이 글로벌한 축제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 손흥민 선수가 센터에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재밌죠. 사실 뭐 지금 아시아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유럽의 어마어마한 뭐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이제 나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뭉치기는커녕 일본 사람들은 왜 내가 가운데가 아니야 하면서 마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뭐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일본이 소위 이제 우리가 이 조추첨을 통해서 뽑혔을 때 죽음의 조라고 불린 그런 주였다 보니까 일본 축구팀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더 어려운 팀들을 만난 건 맞죠. 독일, 스페인, 코스타리카 다 만만치 않은 팀이었고 또 일본 축구팀들이 극적으로 독일하고 스페인을 잡은 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축구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금 막 들떠 있는데 우리가 최고인데 아시아에 왜 손흥민 선수가 센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극적으로 올라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승을 해서 여유롭게 올라온, 호주도 2승을 해서 올라왔죠.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게다가 또 이런 반응을 또 보여줬죠. 피파 랭킹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측에 속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피파 랭킹 가장 높은 국가가 이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39위 정도 됩니다. 이번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예 근거 없는 그런 반응들은 아닌데, 그럼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일본 네티즌들한테 던져볼 수가 있죠. 바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인 45억 명 이상이 거주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과연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45억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아시아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 이유가 이 통계적인 데이터, 바로 선수들의 몸값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Most Valuable Players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연봉도 굉장히 높은 그런 선수들 랭킹이, 이게 2022년 6월에 통계가 잡힌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유로화입니다. 이게 유럽이 축구 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유로화로 적용이 됐는데 1등이 29살의 손흥민 선수예요. 무려 7,500만 유로입니다. 예, 1000억 단위죠.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에서 1000억 단위고, 그 다음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본의 토미야수 선수가 젊은 나이죠. 손흥민 선수보다 6살이 젊은데 2,500만 유로, 굉장히 높죠. 2,500만 유로도. 그리고 카마다 선수가 25살의 나이로 2,200만 유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45억 명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시아 선수는 이런 저처럼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통계적인 객관적인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지표를 참고해 보면 답이 나와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오버하자면 2등, 3등 일본 선수를 다 더해도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와요. 몸값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6등, 그 다음 김민재 선수가 7등.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제 거의 손흥민 선수 바로 밑에까지 올라올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지금 가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나폴리에서 무패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황희찬 선수하고 또 최근에 맨시티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홀란드 선수하고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미나미노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나미노 선수가 1200만 유로,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도안 선수가 800만 유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오버를 하자면은 아시아 랭킹 탑 10에 들어가 있는 토미야수, 카마다, 미나미노, 도안, 이 일본 선수 4명을 다 합쳐도요 6,700만 유로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혼자 7,500만 유로니까 뭐 일본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면 저게 무슨 프리미어 득점 왕이야, 저거는 골도 못 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웃긴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시아 선수를 대표하는 이 손흥민 선수가 16강에 진출한 한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 선수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다. 게다가 피파도 여러분, 어쨌든 이게 글로벌한 축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 관심이 지금 여기에 쏠려 있고, 중계권을 시작으로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후원하는 그런 후원금, 또 이제 뭐 콜라라든지 어마어마한 그런 대기업들이 후원도 하고, 또 이제 이 경기 이후로 선수들의 몸값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피파 랭킹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보니까 피파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유명할까 아니면은 일본 선수가 유명할까? 사실 일본 축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선수들 이름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외우기도 쉽고 소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 그 EPL에서 득점왕 선수한 아시아 선수 아니야? 이런 게 바로바로 나오니까 마케팅 입장에서도, 제가 마케팅 전공을 했는데 마케팅 입장에서도 이만한 이제 소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당연한 그런 결과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알파벳 순서여도 오스트레일리아 A죠. 그 다음에 재팬 J, 그 다음에 K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센터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갖다 붙이면은 뭐 말이 안 되진 않은데, 뭐 사실 그것보다는 일단은 아시아 선수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즌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더 정말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제가 일본말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한국은 내일 새벽에 한국과 이제 또 일본이 아시아에 남은 유일한 팀들로서 호주는 이미 탈락이 됐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해서 한일전 한번 가도 재밌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일전 가면 제가 봤을 때 카타르로 오는 인천 그리고 도쿄 이 비행기가 아마 미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거기에다가 가장 꿀잼인 역대급 월드컵의 경기가 나올 것 같아서 뭐 가능만 하다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브라질 워낙 강팀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브라질은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포르투갈도 여러분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9%를 해낸 거예요. 9%의 확률을 해낸 거기 때문에 끝까지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요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경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